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의사 김명훈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강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허리는 뻐근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는데 그때뿐이고 이제 나이 탓인가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20년간 발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일만 실천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뭔 일이에요? 20년 동안 없던 일인데 아침에 발바닥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그냥 물에 발 담그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이야.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위 관리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 없이 그저 매일 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댓글에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와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습관을 적어보세요.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인간의 뇌는 글로 적은 것을 78%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발 조격을 시작한다라고 써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는 매주 댓글을 읽고 답변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41부위 관리법은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렇게 4가지 부위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것으로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은 하루에 약 7,500리터가 순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순환이 25%까지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배우실 방법으로 그 감소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부위별 관리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함께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우리 몸의 순환은 발에서 시작해 발로 돌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발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을 합니다. 물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계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 발바닥 반사구를 5분간 마사지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습기가 남으면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신발을 신으세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소가 쌓입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알루미늄이 없는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해줍니다. 겨드랑이에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으로 림프 순환이 32%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의학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하체에 노폐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부드럽게 세정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비 자세로 누워서 5분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는 자세입니다.
이후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면 다리 부종이 완화되고 간 기능도 개선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등에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고 두피는 뇌와 직접 연결됩니다. 등 브러쉬로 목에서 허리 방향으로 쓸어내리고 두피를 5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척추 스트레칭을 5분간 하고 취침 전에는 목과 등을 가볍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 41부위 관리법의 실천법은 바로 플러스1입니다. 요일별로 한 부위씩 하루 5분만 집중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발, 화요일은 겨드랑이,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목요일은 등과 두피,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장 효과를 느꼈던 부위를 선택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5분이라는 시간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그 5분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6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발목과 무릎 통증으로 산책도 못하고 집에만 계셨어요. 매일 진통제를 드셨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죠. 제가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2주 후에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나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요즘은 아내와 매일 30분씩 산책도 해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발 조격과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발목과 무릎의 염증이 감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23%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81세 장미자 할머니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일주일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34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7시간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요. 장미자 할머니의 하체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강동호 씨입니다. 은퇴 후 어깨와 목 통증으로 취미 활동을 포기하셨어요. MRI 검사에서는 경미한 디스크가 발견됐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신 결과 어깨 통증이 67% 감소했습니다. 이제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간 했던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붓을 들어도 어깨가 괜찮아요. 네 번째 사례는 특별한데요. 73세 김정희 할머니는 당뇨로 인한 발 저림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발 관리법과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병행하신 결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발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해요. 김정희 할머니의 혈당 수치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약을 드셨는데 41부위 관리법을 모두 실천하신 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자요. 박영호 할아버지의 혈압은 15,295에서 13,585로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41부위 관리법이 효과가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이 왜 효과적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반신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 혈액순환과 관상동맥순환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거죠. 일본 센다이 대학의 연구팀은 40도의 물에 발을 20분간 담근 후 혈류 속도를 측정했더니
조격 전보다 34%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 더 잘 전달되고 노폐물 제거도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화상이나 건조 위험이 있으니 물 온도를 반드시 체온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발을 오래 담그지 말라는 지침도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가 면역력과 부종을 완화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수동 림프 배농 MLD라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림프절을 적절히 자극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촉진되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특히 겨드랑이에는 2030개의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이곳을 마사지하면 상체의 림프순환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의 팔 부종이 4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림프절에 염증이 있을 때는 림프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통증이나 발열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로 허벅지 안쪽 서해부 관리가 간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서해부는 하체에 림프가 모이는 중요한 림프절 집합소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자료에 따르면 서해부 림프절은 하체의 노폐물을 역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개선되면 다리 부종이 감소하고 간접적으로 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간이 혈액을 역과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하체 순환이 원활해지면 간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질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나 간 질환이 의심되면 반드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피부염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가 뇌혈류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원리입니다. 최근 fMRI와 초음파 연구에 따르면 두피 자극이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피와 뇌는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두피를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는 거죠.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팀은 두피 마사지 후 뇌혈류가 15% 증가하고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8%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목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압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41부위 관리법은 단순히 경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법입니다. 동양의학의 경락 이론과 현대의학의 순환 이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제 41부위 관리법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발바닥을 주먹이나 엄지로 5분간 눌러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 족궁이라고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누운 채로 무릎을 벌려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합니다. 양쪽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는 나비 자세를 5회 반복하세요. 한 번 할 때마다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샤워 시간을 활용한 루틴입니다. 등 전용 브러쉬를 준비해서 목에서 허리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브러쉬가 없다면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한 천연 비누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세정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저녁 시간 TV를 보며 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바닥에 앉아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3분간 해주세요. TV 광고 시간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원형 마사지를 5분간 해주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머리 전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에는 목과 어깨에 로션을 바르고 손바닥으로 2분간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발 조격은 처음부터 30분씩 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주 23회 1015분부터 시작하세요. 물이 식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감각이 둔한 분,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온계로 3840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 모든 관리법을 하루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일별로 한 부위씩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일 전략입니다. 월요일은 발, 화요일은 겨드랑이,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목요일은 등과 두피를 관리하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가장 효과를 느꼈던 부위를 선택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관리는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격을 매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매일 해도 무방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 조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림프 마사지할 때 통증이 있어도 계속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림프 마사지는 절대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가 적당해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이 무릎에 안 좋을 수 있나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스트레칭 하세요. 무리하게 다리를 벌리지 말고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두피 마사지로 탈모가 개선될 수 있나요?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전적 탈모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탈모가 심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40일 부위 관리법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발 조격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크지만 대부분 12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발 부종이나 다리 저림은 빠르면 3일 만에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만성 질환의 경우 36개월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알레르기가 있는데 천연 제품을 써도 괜찮을까요? 천연 제품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에 1cm 크기로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관찰하세요. 발적이나 가려움이 없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홉째,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관리법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85세 박정희 할머니도 발 조격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열째, 운동을 못해도 이 방법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물론 이 방법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의 걷기만으로도 4+1 부위 관리법의 효과가 약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41 부위 관리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보통 컵으로 7에서 8잔 정도 마셔주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최소 10분은 햇빛을 쬐어 주세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연구한 결과 적절한 림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입원율이 24%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팀은 발 조격이 깊은 수면 REM 수면 시간을 평균 18%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증가하면 기억력 개선과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33%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등 스트레칭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혈류와 유연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간질환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 효과는 일관성과 전체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약 복용 관리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신 후 사용하세요. 모든 천연 성분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3% 느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취에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5분 발 마사지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을 기뻐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41부위 관리법 어떠셨나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으셨죠?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강에는 특별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최첨단 치료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도 76세 이영수 할아버지도 81세 장미자 할머니도 모두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발 조격 5분만 해보세요. 내일은 두피 마사지 3분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포기하며 돈을 버는데 나이 들면 돈을 포기하며 건강을 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댓글에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지, 노후 생활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매주 댓글을 읽고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